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는 어떤 자원 때문에 전 세계가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이 매일 쓰는 스마트폰부터 최첨단 전투기까지 사실상 현대 문명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이 물질, 이걸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자, 이 말을 한번 보세요. 1992년에 덩샤오핑이 남긴 말입니다.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30년 동안 중국이 어떤 거대한 그림을 그릴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왜 이 문제로 머리를 싸매야 하는지를 예고하는 정말 무서운 선언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희토류 전쟁의 모든 것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희토류가 대체 뭔지부터 알아보고 중국이 어떻게 이걸 독점하게 됐는지, 또 이게 어떻게 무기가 되는지, 그리고 전 세계는 어떻게 맞서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에겐 어떤 의미인지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는 희토류. 도대체 이게 뭐길래 21세기 기술 패권의 심장이라고까지 불리는 걸까요? 희토류는요, 사실 어떤 한 가지 원소가 아니라 17개 원소를 묶어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이름에 희귀하다는 뜻이 들어가서 되게 희귀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땅속에는 굴이나 아연만큼이나 흔하게 묻혀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걸 캐낸 다음에 쓸 수 있게 만드는 정제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기술적으로 너무 어렵고 또 엄청난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든요. 바로 이 산업의 비타민이라는 별명, 이게 핵심입니다. 아주 조금만 넣어도 재료의 성능을 말도 안 되게 좋게 만드니까요.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최신의 전투기 F-35 한 대에 무려 400kg이 들어간대요. 우리가 요즘 많이 타는 테슬라 전기차 모터 하나에도 강력한 자석을 만드는 네오디뒴이 1kg씩이나 필요하고요. 거대한 풍력 터빈 하나에는 자그마치 2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희토류 없이는 21세기에 우리가 누리는 기술 혁신은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희토류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크게 경희토류와 중희토류로 나뉘는데 이게 게임의 룰을 완전히 바꿔요. 경희토류는 그래도 좀 흔한 편인데 진짜 알짜배기, 그러니까 전기차 모터나 첨단 무기처럼 고성능이 필요한 것에 꼭 들어가는 이 중희토류는요. 공급망의 거의 100%를 중국이 꽉 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국이 가진 진짜 무서운 카드인 거죠. 아니, 그럼 중국은 어떻게 이렇게 압도적인 위치에 오르게 된 걸까요? 하루아침에 된 건 절대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무려 30년에 걸친 아주 치밀한 국가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전략 크게 보면 딱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80년대부터 환경오염은 나 몰라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싼 값으로 시장을 그냥 장악해버립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 회사들이 도저히 가격을 맞출 수가 없어서 다 문을 닫았죠. 둘째, 그렇게 시장을 먹은 다음엔 서방 기업들과 손잡고 핵심 기술을 쏙쏙 빼왔고요. 마지막으로 우후죽순처럼 있던 작은 회사들을 국가가 나서서 하나로 합쳐버리고는 완벽한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보세요. 그냥 땅에서 캐는 건 70% 정도인데 이걸 가공하고 정제하는, 즉 부가가치가 높은 단계로 갈수록 중국의 점유율이 90%, 최종 제품인 자석으로 가면 92%까지 올라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나라에서 아무리 희토류 광산을 새로 찾아내도 결국엔 중국 손을 거쳐야만 쓸 수 있는 물건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중국이 꽉 쥐고 있는 희토류 공급망, 이게 만약 무기로 돌변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는 한번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그 위력을 실감나게 보여드릴게요. 때는 2025년 10월입니다. 사건은 10월 9일에 터집니다. 중국이 어마어마한 수출 통제안을 발표해요. 핵심은 0.1% 규칙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당신들이 만든 물건에 우리 중국산 희토류가 0.1%라도 들어가면 우리 허락 없인 수출 못해, 이겁니다. 사실상 전 세계에 선전포고를 한 거죠. 그러자 바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죠. 적대적 행위라며 모든 중국 제품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맞불을 놔버립니다. 단 이틀 만에 전면전이 시작된 거예요. 시장은요, 그냥 바로 박살이 났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발표가 나오자마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하루 만에 마이너스 3.56%가 빠졌어요. 이게 6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었대요. 시장이 얼마나 큰 공포에 휩싸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걸 보세요. VX 지수, 흔히 공포 지수라고 부르는데요. 시장이 불안할수록 올라가는 지수인데 이게 하루 만에 무려 31.8%나 치솟았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그냥 패닉에 빠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표가 진짜 재밌어요. 패자와 승자가 너무나 명확하게 갈렸거든요. 알리바바, AMD, 테슬라처럼 중국이랑 엮인 회사들은 주가가 다 폭락했죠. 그런데 반대편을 보세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미국의 희토류 회사들은 주가가 막 15%, 19%씩 폭등을 하는 겁니다. 시장은 이미 이 전쟁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던 거죠. 자, 이 2025년 가상 시나리오가 보여주듯이 전 세계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서야 부랴부랴 탈중국을 외치기 시작했죠. 근데요, 사실 이런 경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10년 넘게 거슬러 올라가서 2010년으로 가볼게요. 바로 센카쿠 쇼크입니다. 중국이랑 일본이 영토 문제로 다퉜는데 중국이 일본의 희토류 수출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일본의 첨단 산업이 올스톱됐고 결국 일본은 18만에 백기를 들고 맙니다. 이때 전 세계가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희토류가 석유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구나. 하지만 일본이 그냥 당하고만 있진 않았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아주 독하게 마음을 먹었죠. 국가 차원에서 총력전을 펼쳐서 중국 의존도를 90%에서 절반 수준인 49%까지 확 낮추는 데 성공합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공급처도 호주, 베트남 등으로 바꾸고 아예 희토류를 안 쓰는 대체 물줄도 개발하고 재활용 기술에도 투자하고 할 수 있는 건 정말 다 한 거죠. 이제는 전 세계가 일본을 따라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미국도 문 닫았던 광산을 다시 열고 호주나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중국이 30년 동안 만든 이 거대한 성벽을 넘어서 우리만의 완벽한 공급망을 만드는 데는 앞으로도 최소 5년, 길게는 10년이 더 걸릴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싸움, 바로 우리 대한민국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건 절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희토류 중국 의존도는 약 60%에 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들이 그대로 멈춰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삼성, SK하이닉스가 만드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현대차가 만드는 전기차,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이 모든 것의 목줄을 중국이 쥐고 있는 셈이죠. 30년 동안 조용히 칼을 갈아온 중국, 그리고 뒤늦게 이 무기의 위력을 깨닫고 대안을 찾아 나선 나머지 세계. 이 새로운 공급망 경쟁에서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17개의 원소가 앞으로의 세계 경제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